이혼 경험 있는 여성의 마음 이해하고 다가가기. 이혼을 경험한 여성들은 독특한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 번 결혼 생활에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연애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 더 신중하고 현실적이며 동시에 상처받기 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여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다가가는 방법을 알아보자. 무엇보다 이혼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과거의 상처와 실망감이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혼 여성들의 심리적 특징 이해하기. 이혼을 경험한 여성들은 복잡한 감정 상태에 있다. 분노와 상처 그리고 자책감이 뒤섞여 있다. 전 남편에 대한 원망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크다. 결혼 생활이 실패했다는 사실에 대한 죄책감도 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새로운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만든다. 또 다시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많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어서 쉽게 신뢰하지 못한다. 남자들의 말과 행동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려고 한다. 그래서 첫인상이나 초기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혼 여성들은 또한 독립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독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이 없다. 오히려 동등한 파트너십을 원한다. 무조건적인 보호나 지원보다는 상호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또한 현실적인 면이 강해진다. 로맨틱한 환상보다는 실용적인 것들을 중시한다. 상대방의 경제력이나 성품 안정성 등을 꼼꼼히 따진다.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감정적인 끌림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우선시한다. 그래서 급작스러운 프러포즈나 성급한 접근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아이가 있는 이혼 여성의 경우 모성애가 최우선이다. 자녀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새로운 남자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신중하게 고려한다. 아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줄 수 있는지 지켜본다. 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복잡한 상황들도 고민한다. 그래서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연애 성공의 핵심이다. 두 번째, 이혼 여성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 이혼 여성들에게 다가갈 때 절대 피해야 할 실수들이 있다. 이런 실수들은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가장 큰 실수는 전 남편에 대해 묻거나 언급하는 것이다. 이혼 사유나 과거 결혼 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남자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매우 민감한 주제이며 상처를 건드리는 행동이다.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절대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설사 궁금해도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또한 이혼에 대해 위로나 조언을 하려는 것도 금물이다. 괜찮다거나 잘된 일이라는 식의 말은 오히려 상처를 준다. 전 남편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는 자신도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욕먹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준다. 두 번째 실수는 성급하게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빨리 사귀자고 하거나 결혼을 언급하는 것은 부담을 준다. 이혼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신중함이 몸에 배어 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스킨십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단계를 밟아야 한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경계심만 키우게 된다.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세 번째 실수는 아이를 무시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다.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만남에서 아이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최악의 실수다. 아이는 그 여성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아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여성과의 관계도 불가능하다.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고 자연스럽게 친해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아버지 역할을 하려는 것도 문제다. 아이와 자연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실수는 경제적인 지원을 강조하는 것이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는 것. 이런 접근 방식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다. 이혼 여성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돈보다는 정신적 지지와 이해를 원한다. 물질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인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섯 번째 실수는 과거와 비교하거나 경쟁하려는 것이다. 전 남편보다 자신이 낫다는 식으로 어필하는 것. 이는 매우 유치하고 불쾌한 행동이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며 현재의 자신만으로 승부해야 한다. 비교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올바른 접근 방법과 마음가짐.
이혼 경험 있는 여성에게 올바르게 다가가려면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인내심과 이해심이 가장 중요하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야 한다. 첫 번째 원칙은 진정성 있는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거칠애나 가식적인 행동은 금세 들통난다.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외모나 조건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알아봐주는 것, 힘들었던 시간을 견뎌온 강인함을 인정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성 있는 관심의 표현이다. 두 번째는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줘야 한다. 약속을 지키고 일관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의 기복이 크거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불안감을 준다. 차분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모습.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 이런 것들이 안정감을 주는 행동들이다. 세 번째는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의견을 구하고 결정에 참여시키는 것.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는 것. 과보하거나 간섭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런 태도가 존중의 표현이다. 네 번째는 경청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혼 여성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원한다. 판단하거나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는 것.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 때로는 침묵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감정을 토로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는 아이와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아이가 있다면 아이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이에게도 새로운 어른이 등장하는 것은 큰 변화다. 불안하고 경계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아이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택권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네 번째, 단계별 관계 발전 전략. 이혼 경험 있는 여성과의 관계는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각 단계마다 주의할 점과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신뢰관계 구축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작은 약속부터 차근차근 지켜나가는 것.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거짓말이나 과장은 절대 금물이다. 투명하고 솔직한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과거나 현재 상황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상대방도 과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억지로 캐묻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두 번째 단계는 정서적 유대감 형성이다.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구축되면 감정적인 교감을 시작할 수 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을 알아가는 것.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를 찾아서 함께 즐기는 것.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내면을 이해하는 것. 이 단계에서는 아직 연인이라기보다는 좋은 친구 관계에 가깝다. 하지만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든든한 우정이 바탕이 되어야 좋은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연인 관계로의 발전이다. 정서적 유대감이 충분히 형성되면 연인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신중함이 필요하다. 고백이나 관계 발전에 대한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면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 거부당하더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네 번째 단계는 안정적인 연인 관계 유지이다. 연인이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오히려 더 신중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혼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 있다. 작은 갈등이나 문제가 생겨도 쉽게 포기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인내심을 갖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 소통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안심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 단계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다. 관계가 안정되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 결혼이나 동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아이가 있다면 양육에 대한 역할 분담, 경제적인 문제나 가족 관계 등 현실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논의해 나가야 한다. 이때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함께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 실제 성공 사례와 교훈. 실제로 이혼 경험 있는 여성과 성공적인 관계를 만든 사례들을 살펴보자.
이런 사례들에서 배울 점들이 많이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직장 동료였던 두 사람의 이야기다. 여성은 38세로 5년 전 이혼했고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다. 남성은 42세로 결혼 경험이 없는 미혼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 관계였지만 점차 가까워졌다. 남성은 여성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연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좋은 친구로 지냈다. 여성이 힘들어할 때 묵묵히 곁에서 지지해 주었다. 아이와도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삼촌 같은 존재가 되었다. 2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해서 서서히 관계를 발전시켰다. 여성 쪽에서 먼저 연애 감정을 인정하게 되었다. 현재는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인내심과 진정성이다. 성급하게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투자했다. 아이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갔다. 무엇보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했다. 두 번째 사례는 소개팅으로 만난 커플의 이야기다. 여성은 35세로 3년 전 이혼했고 아이는 없었다. 남성은 39세로 역시 이혼 경험이 있었다. 서로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이해하기 쉬웠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했다. 첫 만남에서부터 과거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다.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했다. 연애보다는 친구 관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함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다. 6개월 후에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다.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보완해주는 관계가 되었다. 현재는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다. 이 사례에서는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끼리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급하게 진행하지 않았다. 충분한 치유 과정을 거쳐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었다. 세 번째 사례는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다. 여성은 41세로 7년 전 이혼했고 중학생 딸이 있었다. 남성은 44세로 사별 경험이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글을 통해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댓글로 소통하다가 점차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마음을 열기가 더 쉬웠다. 얼굴을 보지 않고 대화하니까 더 솔직할 수 있었다. 6개월간 온라인으로만 소통한 후에 처음 만났다. 이미 충분히 마음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 오프라인에서도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딸과의 관계도 서서히 좋아졌다. 1년 반 만에 동거를 시작했고 현재는 사실혼 관계다. 이 사례에서는 온라인 소통의 장점을 볼 수 있다. 부담 없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충분한 정신적 교감 후에 만나서 성공률이 높았다. 여섯 번째,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들. 이혼 경험 있는 여성과의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신호들이 있다. 이런 신호들을 놓치면 관계가 파탄날 수 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과거에 계속 얽매여 있는 것이다.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어렵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지나친 의존성이다.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려는 것. 모든 결정을 상대방에게 맡기려고 하는 것. 이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아이와의 갈등이다. 아이가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런 상황에서는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전 남편과의 복잡한 관계다. 아직도 감정적으로 얽혀 있는 상태. 이런 경우에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위험 신호는 성급한 재혼 요구다. 관계 초기부터 결혼을 강요하는 것. 진정한 사랑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일곱 번째, 성공적인 관계를 위한 마음가짐. 이혼 경험 있는 여성과 성공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첫째는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관계. 실수하더라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자세.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하다. 둘째는 과거를 존중하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도 그 사람의 일부분이다. 그런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해진 사람으로 보는 것.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 셋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않고 즐기는 것. 이런 자세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넷째는 성장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함께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관계. 이런 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다. 다섯째는 인내심을 갖는 것이다.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
이런 인내심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여섯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것, 서로의 존재에 대해 고마워하는 것. 이런 감사의 마음이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이혼 경험 있는 여성과의 관계는 일반적인 연애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더 신중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만큼 더 깊이 있고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해주는 관계,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진심과 인내심이 가장 중요하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마음,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런 것들이 있다면 분명히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분명히 행복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인내심과 진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혼 경험 있는 여성과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핵심이다. 진정성과 이해 중요.